근데 이런 그런 뇌 척수액의 순환이 원활치 않을 때, 그래서 그로 인해서 독소와 노폐물이 이렇게 뇌에 자꾸 쌓여 나가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더 문제라고 저희는 한의학적으로는 더 그 부분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기본적으로 도파민의 분비가 떨어져서 도파민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파민의 어떤 성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파민은 기본적으로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이 도파민의 역할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어떤 활동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쪽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의욕적이고 되게 흥이 나고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이럴 때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한다면은, 신체적으로는 몸의 운동성, 몸이 가볍고 몸이 좀 재빠르고 민첩하고 이런 쪽에 어떤 그 운동 능력을 우리가 받쳐주는 그런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차분하고 평안하고 이런 쪽이라면은 그거는 좀 음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양적인 그런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도파민이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다 파킨슨이 오는 건 아닙니다. 뭐 만성 피로랄지 어떤 우울 장애 뭐 이런 것도 도파민이 좀 불안정하고 줄어들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도파민이 저하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증상들이 있지만, 파킨슨병이 그와 다른 것은, 파킨슨병은 일시적으로 도파민이 이렇게 불안정한 게 아니고, 도파민을 분비하는 이 중뇌의 흑질, 이 안에 있는 도파민을 분비하는 이 세포들이 소실되면서, 그것도 20%가 아니라 60% 이상 망가졌을 때, 그랬을 때 그 뚜렷하게 부족해진 도파민으로 인해서 몸의 어떤 운동신경이나 기타 몸의 활동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어떤 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킨슨병에서 도파민이 떨어지는 것은 중뇌에 있는 흑질의 그런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소실이 돼서 생기는 거라고 했는데, 흑질에서의 세포들이 왜 소실이 되느냐라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과학적인 어떤 설명은 아직은 충분치 않습니다만, 유력한 것으로서는 우리가 보통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뇌에 있는 어떤 전반적인 독소들, 여러 가지 환경에서 얻어지는 그런 유해한 독소들, 아니면은 뭐 바이러스에 의해서 염증이 생긴다거나 뇌 내 환경이 좋지 않을 때 그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그런 단백질이 침착이 되어 생기는 그런 루이 소체가 이제 뇌 각 부위에 그렇게 이제 생겨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파킨슨이나 치매에서 많은 어떤 발병 기전으로 봅니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뭐 뇌뿐만이 아니라 신체의 각 장기에서 이런 식의 독소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독소가 생기는 것에는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독소를 얼마큼 우리가 배출하는 것입니다. 독소가 좀 생기더라도 그것들을 제때 배출만 해낼 수만 있다면, 특별히 다른 장부도 그렇고 이 뇌에서의 환경도 어느 정도 이게 유지가 될 텐데, 한의학에서는 이 순환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혈 순환을 중요하게 보는데, 이 뇌에서도 우리가 어떤 그 체액 순환을 중요하게 봅니다. 뇌에서 많은 그런 독소와 노폐물이 우리가 뇌 척수액을 통해서 이렇게 쭉 뇌 바깥으로 흘러나가서 이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그런 뇌 척수액의 순환이 원활치 않을 때, 그래서 그로 인해서 독소와 노폐물이 이렇게 뇌에 자꾸 쌓여 나가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더 문제라고 저희는 한의학적으로는 더 그 부분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관점에서도 그 순환을 어떻게 잘 시킬 것이냐, 우리가 이런 독소나 이런 노폐물들을 한의학에서는 우리가 뭐 열이나 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수승화강에서 이렇게 화가 열이 이렇게 뇌에 쌓이지 않고 그것들을 이렇게 돌려서 풀어내는 그런 식의 어떤 치료 컨셉이 굉장히 좀 유효한 걸로 봐서는 원인에 해당하는 그런 독소와 노폐물을 우리가 그 순환시켜서 빼내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도파민과 수면과의 관계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관계입니다. 수면이 충분치 않으면 도파민의 어떤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도파민이 떨어지면 아주 우리가 깊은 수면을 우리가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파킨슨의 발병 과정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수면 장애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가 파킨슨의 진행상에서 어떤 하나의 그 증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이유로 생긴 수면 장애가 지속이 되면서 근본적으로 도파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뇌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왜 수면이 줄어들 때 뇌 건강이 나빠지냐라고 한다면 이 뇌는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위한 활동 이런 것들을 밤에 잘 때 합니다. 다양한 어떤 그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충전을 하고 이런 전반적인 어떤 뇌의 스스로에 대한 활동이 보통 잘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수면 시간대가 너무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루어진다거나 원활한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뇌 건강이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도파민의 분비도 원활치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파킨슨 환자로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면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파킨슨 치료에서의 첫 번째 조건은 수면을 원활하게 만들고 수면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파킨슨의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도파민의 어떤 활동성을 올려주거나 도파민의 분비를 자극하는 이제 이런 어떤 영양소들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도파민과 관계되지 않더라도 뇌 전체적인 어떤 활동성을 올려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흔히 뇌에 좋다고 하는 그런 오메가3나 기타 비타민 6나 이런 식의 것들이 함유되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견과류가 우리가 호두가 뇌에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호두나 뭐 땅콩이나 뭐 아몬드나 이런 식의 견과류들이 이렇게 그 도파민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성분들이 많이 있고요. 신선한 야채들도 비타민 또 B6가 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단백질류가 고기류가 또 그런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이런 생선 쪽으로 그래서 특히 이제 고등어나 연어 이런 쪽에 도파민을 자극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이게 꼭 도파민 중심적으로 보는 걸 떠나서 뇌 전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전에도 제가 저탄고지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탄수화물도 탄수화물이지만 우리가 단백질과 이 기름, 이 지방질이 섭취가 안 되면 뇌에 좋지 않다. 그래서 지방을 좀 많이 먹는 것이 오히려 뇌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의 그 요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당뇨나 혈압 같은 고혈압 같은 그런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너무 식사를 너무 이렇게 정갈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좀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좀 폭넓게 고기도 많이 드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파킨슨병을 진단을 받고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면서 주의사항 중에 고기 같은 걸 너무 많이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 고기 자체가 이 병에 좋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 도파민제의 그 레보도파라는 성분이 이 육류, 단백질하고 이렇게 부딪힙니다. 단백질에 의해서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의하라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파킨슨병 자체에 육류가 좋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